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각종 광고 매체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집을 구하시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정말 공인중개사로서 광고 매체를 이용하는 데에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일반 집을 구하시는 분이나 어떤 상가를 구하시는 분, 사무실을 구하시는 분의 시선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울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울산 지역이 한정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시고 어떤 부분은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영상은 초보 공인중개사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또 연세가 있으셔서 인터넷 광고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또 유익한 영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직방과 다방 어플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현존하는 원룸 그리고 빌라 이런 쪽 어플로는 가장 이름이 있죠. 이제 TV 광고로도 많이 광고가 나가고 있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어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는 이 어플을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직방과 다방 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는 직방 같은 경우에는 광고 기획가 너무 인상이 돼서 직방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리고 다방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직방, 다방 다 광고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조금 미비하다 해서 요즘은 어플을 떠나시는 분들도 좀 많아요. 저는 일단은 꾸준히 넣고 있는데 지금으로선 광고비는 충분히 다 빼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아파트보다는 원룸, 빌라 이런 쪽 임대로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지역 특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직방과 다방의 어플이 일반 집을 구하시는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관리와 검수가 철저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허위 매물 보상이라던가 그리고 헛걸음 보상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돼가고 있는데, 저희 중개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왜냐면 이게 허위 매물을 해서 좋다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허위 매물이 좀 드물어요. 특히 저희 동네는 청정 지역인데, 왜냐면 건물들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건물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이게 허위 매물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사실 허위 매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경쟁이 정말 치열하거나 한 곳에서는 방 사진을 올려놓고 손님이 이거 있나요? 라고 하면 예 있어요 라고 해서 보시면 방금 전에 나갔는데 비슷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중개를 하다 보면은 싸움이 많이 난다고 하세요. 물론 소비자의 입장에선 너무 좋은 제도죠.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오늘 들어가야 돼서, 아니면은 꼭 방을 구해야 돼서 회사를 월차를 내고 집을 보러 가거나, 또 아니면은 정말 없는 시간 있는 시간 빼서 어렵게 갔는데 방금 전에 방 나갔다고 하고 시세보다 20,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비싼 방을 소개를 해주면 열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이 부분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허위 매물에 대한 제도가 갈수록 화두에 오르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위치와 로드뷰가 제공이 돼요. 직방과 다방 어플 같은 곳에서는. 근데 집이 많은 곳이라면은 손님이 일일이 건물을 다 뒤질 수가 없겠지만, 건물이 없고 예를 들어서 한 4-5개 건물이 있다라고 하고 로드뷰가 나와 있고 그 반경 거리가 나와 있는 거를 보시고 직거래를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님이 정말 사정을 하셔서 밤 9시에 나갔어요. 손님이 막 타지에서 오는데 그때 시간 내서 보여주시면 안 되냐라고 해서 또 마음이 약해져서 또 밤에 잘 곳도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갔죠. 밤에 9시에 나갔는데, 보통 이제 원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 번호가 적혀져 있거든요. 번호가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번호로 전화를 해서 이제 직거래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위에 주인 세대에 살고 있는 등 경우에는 더 이제 직거래가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근에 좀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밤 9시에 나갔는데 조금 생각해 볼게요 하다가 다음날 이제 출근길에 이렇게 돌아서 보는데 그 손님 차가 이제 그 건물에 되어져 있는 경우
그 어떤 임대인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부동산에서 방을 봤으면은 부동산에랑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해서 데려오시는 경우도 아주 적지만 있어요. 대체로 이제 본인도 수수료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에서 봤지만 둘이 직거래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좀 이 부분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광고료를 내는 거는 공인중개사의 입장이고 이런 것들은 보호가 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보완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허위 매물을 하시는 분도 잘못됐죠. 근데 허위 매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싸우신다고 들었어요. 요즘 손님들이 또 바보가 아니에요. 요즘 손님들이 또 그런 걸 후락후락하게 넘어가시지 않아요. 정말 방금 전에 방이 나갔구나. 먼 길 달려가셔서 이거 있나요? 라고 했는데 확인하러 갔을 때 방금 전에 나갔어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막 50만 원 높은 매물 소개시켜주면은 그렇구나. 방금 전에 나갔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싸우죠. 왜 없는 매물 있다고 했냐. 이렇게 싸우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또 그러니까 중개사의 인식이나 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중개사에 대한 보호도 또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너무 직거래가 만연하니까 주소를 살짝 옆 집원을 찍거나 이런 식으로도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 봤자 옆 집원을 적으면 또 이제 검수팀에서 검수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경고를 먹거나 경고가 심하면은 뭐 이제 광고에 제재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쟁을 싫어하는 타입이라서 허위 매물은 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또 이제 광고비를 주는 입장에서 저희랑 보고 직거래를 하고 하면 허망하죠. 근데 사실 이런 직거래 같은 경우에는 뭐 상가이 같은 경우에도 많고 상가 실컷 보여드리고 나중에 뭐 어디서 들어온다고 해서 봤는데 내가 보여드렸던 사장님이네 이런 경우도 워낙 많으니까 중개사 입장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는데 약간은 씁쓸하기도 합니다. 제가 얘기가 너무 샜는데 또 본론으로 들어가서 직방과 다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매물이랑 그리고 돈을 더 주면은 더 위에 배치될 수 있는 매물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동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어느 동에 대해서 비용을 주면은 내가 맨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매물도 있고요. 그리고 안심 추천이라고 해서 직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반 매물보다 우선시해서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메리트가 있는 매물들은 위에 올리는 작업을 하죠. 비용을 주고 그 칸을 사는 건데 확실히 이제 직방과 다방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가 매년 오르고 있고 광고비로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또 많아요. 하지만 아직 현존하는 어플 중에서는 그래도 임대로서는 아직까지는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직방과 다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님이 전화를 해서 지금 그 방 나갔어요 라고 하면은 손님이 이제 나갔다고 그 버튼을 누를 수가 있는데 그 버튼을 누른 매물을 또 수정을 하지 않으면 검수팀에서 전화가 와요. 이거 왜 나간 매물인데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느냐 이런 전화도 오고 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감 있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개사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광고비는 매년 올라가면서 지금 직방 다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나 이런 쪽으로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또 주변에 원룸이 많고 임대할 게 많다, 빌라 임대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매매는 잘 모르겠지만 임대로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광고로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그리고 내가 지불하는 광고비, 예를 들어서 광고비가 너무너무 비싼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들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이 굳이 내가 막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광고를 수정을 하거나 어느 정도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임대 쪽에서는 가장 굳건한 어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그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굳건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어플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제가 무수히 말했듯이 아쉬운 점은 중개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통화 다 녹취가 되고 있어요. 손님이랑 하는 통화들 다 녹취가 돼서 예를 들어 허위 매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검수팀에서 확인을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지역이 허위 매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나 초보 공인중개사 분들은 이제 원룸은 사실 큰 돈은 되진 않아도 정말 간단하고 쏠쏠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동마다 다 광고의 비용이 다르니까 그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광고 효과 많이 보셔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런 임대 어플에 대한 정리는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문의 주시면 그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